어제 올린 영상 중에 하나는 길이가 21분 40초예요. 평균 시청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11,096회. 요거요. 제 가족 같은 반려견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거진 한 14시간 전에 올렸는데 10만 명 가까이 봤네요. 댓글은 막아놨죠.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예, 댓글은 처음부터 막았고요. 반려견 사고에 대해서 반려견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는데요. 과연 자동차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반려견이 죽거나 다쳤을 때 위자료가 인정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포인트였죠. 전체 길이가 21분 39초라고 돼 있네요. 21분 40초? 39초. 21분 39초인데요. 평균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1분이면 한 반은 볼까요? 10분은 볼까요? 제가 보니까 4분 23초네요. 21분 39초 중에서 평균 4분 23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도 채 안 보는 거죠.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반도 안 봐요. 그러면서 제가 댓글을 닫아놨더니 거기 댓글을 못 쓰면은 그 앞뒤로 가더라고요. 바로 앞뒤가 아니라 그 앞에도 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김주영 PD가 댓글 닫으면 막 다른 데 가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우연히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 닫았다고요. 야, 한 변호사한테 무슨 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견바, 개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개를 사랑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아지 좋아하죠. 근데 견문철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제가 개문철 소리를 들을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럴까? 댓글 닫았다는 이유로. 댓글 못 달게 한다는 이유로. 댓글은요, 제가 판단해서 댓글이 질문하신 분들한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닫고요. 또 중간에 처음에는 열어놨다가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그럼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상처받으면은 그 영상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간접적으로 타산지석이 되라. 그런 취지였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저는 이 CCTV를 나중에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창단받았을 때는 이거 CCTV 없었고요. 이 CCTV는 항소심 판결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 가서 복사해 오신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자동차 갑니다. 가는데요. 자, 왼쪽 보세요. 인도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예, 강아지 뜁니다. 강아지 뛰어요. 강아지 뛰고 부딪히고 강아지가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이 사고였어요. 예,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요. 이 몸통줄 그게 빠진 거예요. 강아지 2마리 데리고 산책하다가 한 마리가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확 뛰어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영상 보시죠. 처음에 강아지가 어디 있나요? 강아지 여기 있네요. 네, 강아지 여기 지금 여기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강아지가 뛰어듭니다. 그때 자동차는 여기 있습니다. 강아지는 여기서 이만큼 오고요. 자동차는 여기서 이만큼 가고요.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조그만 강아지 푸들이에요. 여기서. 예. 강아지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한 93만 원 들었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더 필요하고요. 지금 고관절이 탈구가 돼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잘못 있다 없다. 자, 투표. 자동차에 잘못 있다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 큰 강아지가 아니에요. 푸들이에요. 푸들이 툭툭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랑 사고. 예, 자동차에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자동차에 잘못 없다는 의견이 96%.
저는 몇 번일까요? 저는 자동차 못 피해요. 저는 자동차에 잘못 없다는 의견이에요. 저건 강아지가 다친 것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자동차가 저 조그만 강아지가 저렇게 빨리 뛰어들면 그리고 저쪽에서 뛰어드는 조그만 강아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운전자는 시선이 앞으로 가 있죠.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강아지가 뛰어드는 거 지금 강아지가 여기 뛰어오고 있네요. 뛰어오고 있다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죠? 그리고 강아지가 뛰어들 때 이때 뛰어드는데요. 요 운전자는 여기를 바라보죠. 이렇게요. 요 강아지 조그매서 안 보여요. 만약에 강아지 주인이랑 같이 왔으면 보이겠죠. 근데 조그만 강아지 혼자 뛰어들면 저거 안 보입니다. 저는 자동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강아지는 다시 되돌아간다. 여기 뛰어드네요. 이분과 저의 그동안에 주고받은 글들을 쭉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2월에 반려견 교통사고 당했어요. 목줄 착용하다가 빠졌어요. 많이 다쳤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보다가 강아지에게 목줄 안 한 강아지 교통사고 과실 비율 50대 50도 있었고요. 강아지 주인 70% 있었고요. 두 가지를 제가 사례를 소개한 게 있었죠. 하나는 공원, 공원 주차장에서 등산로 주차장에서 주인이 옆에 가고 강아지가 좀 뒤에 가는데 우회전한 차가 들이받았을 때 왜 바로 근처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목줄 안 한 거 50대 50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에서 강아지 쉬하고 주인이 먼저 들어가 강아지 뒤에 따라가는데 좌회전한 차 들이받았을 때 밤이었어요. 비 오는 날. 그거는 좌회전할 때 조그만 강아지 안 보인다. 그래서 강아지 주인 70%. 그러면서 치료비에 대해서 50%, 70% 받고 의자료도 인정받았던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네, 그래서 판례를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 사건 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려드렸어요. 그러고서요. 소송을 하셨어요. 나홀로 소송하셨어요. 나홀로 소송하셔갖고 변호사님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요. 딱 한 줄이에요. 차주가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에 조그만 가지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못 피한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대로 끝내야 되나요?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항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고 소가는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1심에서는 변호사가 없어서 상대도 양쪽 다요. 그러면 항소심 가면 상대 측에서 변호사 선임할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하면은 변호사 비용 들 텐데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완패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30만 원 물어주면 되죠? 네, 왜냐면은 10%니까요. 200만 원까지는 10%, 2천만 원까지 10%예요. 그리고 소가가 200만 원이면 물어주면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쉬워하세요. 강아지를 4마리 키우신대요. 그러면서 이 애지중지 하던 이 강아지가 이렇게 다쳤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2심에서 졌어. 그냥 다 끝났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요. 강아지가 처음에는 저는 이 영상도 못 보고요. 그냥 강아지가 사고 당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강아지는 어떤 종인가 크기는요.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 남기지 않으시려면은 일단 항소장 제출해 두세요. 근데 항소장 제출했다가 그냥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취하하면 되니까요. 14일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14일 지나기 전에 일단 항소장 내놓으시고요. 그냥 포기하겠다 싶으면 그때 포기하시대요. 나중에 취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현장 약도와 판결문 좀 올려주세요. 약도를 봐야죠. 그림을 봐야 되죠. 그래서 약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 왜 전방주시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판결문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하고요. 그리고 그 약도하고 왔어요. 약도. 그 약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도를 보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올려주신 그 다음 날 제가 뭐라 그랬는지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올려주신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조그만 강아지예요. 목줄이 풀려서 뛰어가는. 저는 항소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항소장 접수하시라고 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소하면 무조건 집니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항소하면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설명드리면서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물어줘야 될 돈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네, 물어줄 각오로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저기 2020년 9월 10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또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은요, 어떤 건지 제가 또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목줄을 하지 않고 주인이 앞장서서 가고 뒤에 요크셔터를 조그맣게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주인이 가면 사람이 건너네? 그럼 뒤에도 강아지가 있을 것. 또 사람이 건너면 좀 주변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목줄하지 않고 가는 그런 그 주인이 앞장서고 뒤에 따라가는 거 충격했을 때 그때 과실 40%다. 요거는 지금 이거랑 다르죠. 이건 혼자 강아지 뛰어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다른 겁니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더 이상은 제가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아쉬움은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집니다. 예, 저걸 어떻게 피해요? 제가 이 영상 보기 전에도 조그만 강아지가 푸들이 거기서 후다닥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자동차 정상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 집니다. 근데 제가 진다고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항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30만 원, 나 30만 원 때문에 내가 포기했어?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면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또 이기긴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예, 매우 못 이겨요. 아이에게, 강아지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로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특별히 반려견 교통사고에 대한 케바케 해갖고 7,177회 이럴 때는 자동차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이럴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조그만 강아지 같이 푸드득 나오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주인이 옆에 가고 있을 때 그때랑 강아지 혼자 있을 때랑 그건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한 10달 후에 조정받고 저한테 글을 주셨어요. 조정위원이 걔는 사람이 아니다. 위자료 인정해 줄 수 없다. 그거 당신 원고한테나 개 주인한테나 그게 가족이지 일반 사람한테는 그냥 개다. 이 소송 계속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 물어줄게 뻔하니까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해서 그냥 끝내라. 청구 포기해라.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자료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 수백만 원 든다? 이건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이거요, 위자료도요, 당연히, 그러니까 위자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인데, 난 판결 안 봐요? 판례 안 봐요? 나한테 또 판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에 잘못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치료비도 없고 위자료도 없는 겁니다. 이거 피할 수 있으니까 조그만 강아지가 저기서 후다닥 뛰어들면 이거는 자동차에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쯤에서 소송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자 부담하는 걸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강아지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겠네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걔는 사람이 아니다. 위자료 없어. 그리고 소송 비용, 상대편 변호사 비용 수백만 원이라니까 내가 다 알고 했는데 근데 왜 수백만 원이라고 그러냐? 이건 누구 협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빡침이 오는 거죠. 그래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가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조정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 심했나요? 변호사 비용 물어주더라 30만 원인데 몇백만이라고 했나요? 이제 로기가 생겨서 패소하더라도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항소심에서는 상세히 써주니까요. 강제 조정이 이해해서 판결 받아보고 싶으실 겁니다. 다만 1심에서는 상대 측 변호사 없었으면 물어줄 게 없지만 항소심은 상대가 변호사님 했으니 그 비용 30만 원 물어줄 거 각오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면은 항소심 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문 도착한 후 14일 이내에 왜 이의 신청인데 써내시면 좋습니다. 다만 항소 기각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대신 항소심 판결에는 왜 무엇 때문에 졌다는 걸 그것을 써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계속 항소심 못 이긴다 얘기했어요. 왜? 저거 자동차 잘못 없어요. 예. 그런데요, 변호사님, 그로부터 약 5달 후에 저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저요, 치료비는 93만 원에 10%, 위자료는 100만 원 청구했는데 30만 원 인정됐어요. 네, 상대 측에서 변호사 2명이 보험사에서 선임했더군요. 그걸 보고 처음엔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 1%라도 과실이라도 이끌어내서 반려견 교통사고 관련해서 잘못된 판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은 과실 비율보다는 왜 개를 물건 취급하느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물론 과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님 말씀 듣고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항소를 했고요. 조정위원회 멸실을 겪고 나서 패소하더라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예, 제 눈으로 왜 안 되는지를 판결문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동부지방법원 4월 14일 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씨가 쾌청해서 잘 보인다. 맞은편에 차도 안 오고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도 없었다. 즉 시야장애가 없었다. 견주와 같이 대기하다 갑자기 목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푸들 혼자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횡단보도의 진입 시점부터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푸들의 진입 시점부터 충격 시까지 자동차의 거리가 좀 더 멀었다. 또 그리고 횡단보도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푸들이 거의 중앙 부근까지 왔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 앞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푸들이 갑자기 돌진해 올 것을 예상해서 방어 운전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저 멀리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회피 가능성이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90대 10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저는 이 판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왜? 여기서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그냥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쓰는 거예요.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 나중에 무죄 나오더라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돼 있으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이거는 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맞은편에 차 한 대도 없고요. 시야장애가 없었고요. 그러나 저기를 안 보죠. 여기서요. 아니 시야장애 없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푸들이 여기서 달려드는 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쪽을 볼 의무가 없죠. 조그만 거 안 보이고요. 그리고 또 견주와 같이 주인과 같이 대기하다 갑자기 목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푸들 혼자 횡단보도 진입했다? 오히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타다 같이 뛰어들어와요. 그럼 사람을 보고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멀리 있고 주인은 멀리 있고 강아지 혼자 뛰어들면 그게 안 보이죠. 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에서 그 3초 정도 간격이 있었다? 아니 3초 동안에 정지 시간이 안 되죠. 시속 50도인지 60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5030이지만은 이것은 그때는 아마 시속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60일 때 3초 만에 어떻게 멈춰요? 그리고 또 푸들이 달려오던 거리보다 자동차가 더 멀다? 요거보다 자동차가 조금 더 멀다? 아니 조금 더 멀더라도 푸들이 여기서 붙었다가 안 보이니까요. 예, 안 보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횡단보도 요때 이미 여기까지 왔다? 아이 이때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저 갖다가 푸들이 뛴다는 거 미리 봤으면 볼 수 있지만 이걸 못 피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것은 우선 보이지 않았고, 푸들이 뛰어드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리고 아마 부딪히면서 알았을 가능성도 높아요. 저는 이 판결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잘못됐네요 라고 그렇게 의견 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변호사님 저 이겼습니다 그러는데 엉터리 판결 받으셨네요. 제가 그럴 수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상고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소액 사건은 대법원이 없어요. 소액 사건은 사실상으로 2심이에요.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똑같은 사례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결했으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상고할 기회조차 잃었네? 상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겼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이거 당연히 100대 0이 됩니다. 근데 100대 0이 아니라고 판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소심에서도요.
아, 이거 100대 0이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100대 0 아니라고 판결했네요. 네, 네, 이거 100대 0이 옳은 판결인데 옳았었는데 일부 판사는 100대 0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부 판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피고 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제가 기록을 안 봤어요. 피고는 1심에서 우리가 이겼다. 저거 도저히 못 피하지. 그러면서 좀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닐까. 근데 원고는 열심히 준비소문을 써냈어요. 배심원 재판이 있을 때 거기서 배심원을 설득하죠. 설득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심원이 없었어요. 결국 저 강아지 주인이 판사를 설득한 거예요. 자, 저기 봐라. 날씨가 훤하다. 시야 장애 아무것도 없다. 강에서부터 뛰될 때까지 앞을 잘 봐서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도 그렇네. 한쪽은 열심히 주장하고 한쪽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쪽에 설득당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 판사였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주장한 것에 귀 기울여서 거기에 설득됐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와야 제가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반려동물들, 반려견들 주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치료비 10% 인정받았고요. 무이자료 인정받았잖아요. 예, 정신적 유대를 같이 하는 반려견이 다쳤을 때 그 주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이자료가 인정됐어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있어야죠. 그 영상 기다렸어요. 나중에 법원 가서 영상 복사해달라고 해줄 겁니다. 그래서 CCTV 복사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보고서요. 포인트는 조정위원회 협박성 발언, 걔는 걔일 뿐. 그리고 위자료 없다. 그리고 소송비용 수백만 원 물어줘야 된다. 500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목줄을 제대로 확인해라. 예. 목줄 놓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려동물, 반려견들 산책시킬 때 목줄 제대로 하세요. 저는 크기를 두 겹으로 해요. 하나 풀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위자료까지 인정된다. 단순히 객관만 불어주는 게 아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 두겠습니다. 근데 반론이 무지나 많을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자동차 잘못이 없다는 의견도 많을 수 있어서요. 그렇죠. 제가 이분이 변호사님 저 혼자 소송해서 상대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긴 거는 판사가 잘못해서 이긴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협박성 발언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려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강아지들 다치지 않게 목줄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다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1분 동안 영상을 올렸어요. 그 21분의 영상 중에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가 한 5번, 6번 했을걸요? 마지막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저 조그만 가지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들 여러분들이 목줄 잘하세요. 산책할 때. 그리고 강아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견은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서 제 취지가 그 방송을 21분짜리 쭉 보시면은 한 변호사는 저 자동차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5번, 6번 하는구나. 그거 모르세요? 근데 한 변호사는 개빠, 견빠? 왜 그렇죠? 운전자의 잘못의 포인트가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이에요, 저는요.
이분이 소송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지 운전대에 잘못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조정위원이 다소 좀 본인이 느끼기에는 협박성 발언에 거기에 대해서 빡쳐서 좋다 30만 원 물어주면 되지.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판결까지 갔고요. 그래서 판사한테는 열심히 준비서면서 내고 법정에서 변론을 했고요. 이 사고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죠. 저건 피고가 열심히 싸웠으면 당연히 피고가 항소 기각돼야죠. 저는 항소 기각될 거로 봤어요. 전 100% 항소 기각이죠. 근데 원고가 열심히 소송해서 이긴 거예요. 이기지 못할 소송을 이긴 거예요. 저는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저렇게 아니 우리 강아지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가족이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내 가족이 다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분이 강아지 관리를 잘못해서 목줄 관리 잘못해서 저런 사고 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고 당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였는데 댓글 못 달겠다고 그냥 앞에 뒤에 가서 뭐 한 변호사는 무슨 어떤 분은 또 이걸 제가 소송해서 이겼다고 마치 과시성을 했다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분한테 항소하면 집니다. 근데 아쉬움 남기지 않으려고 돈 30만 원 물어주고 각오하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답변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쓰고 싶은데 댓글 못 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요. 매달요. 그럼 하루에 한 700명 정도 플러스가 돼요. 많이 될 때는 한 1000명 넘을 때도 있고요. 적게 될 때는 뭐 한 4, 500명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보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줄었어요. 10명이. 그럼 한 700명이 구독 취소했구나. 한 700명 새로 구독 들어오고 그러니까 700명 구독 새로 들어오고 710명이 구독 취소하면은 마이너스 10이죠. 괜찮아요. 예. 제 전체 취지를 이해 못 하시고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의 전체 취지는 자동차 잘못이 있다고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잘못 없습니다.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 판결이 잘 됐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또 하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여러분들이 안전을 책임지십시다. 그리고 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으면 슬프죠. 강아지에 대한 의존은 없어요. 그러나 주인에 대한 의존이요. 그래서 강아지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은 아니다. 이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댓글을 활짝 열겠습니다. 어떤 댓글이라도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반려견 스스로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반려견은 정신적인 유대를 같이 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동차에 잘못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번 사고는 자동차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인데 법원에서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런 판결도 가끔 있어요. 예. 무죄여야 되는데 무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 100대 빵이 아니라고 판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 판결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영상을 올렸어야 될까요? 아니죠. 100대 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한 안전. 그 강아지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들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은 이제는 물론 이전부터죠. 법원에서는 이미 제가 진행한 사건 2010년도 사건도 있었고요. 또 2016년인가? 예, 그때 사건도 있었고요. 법원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유기견을 입양했던 믹스견을 어릴 때부터 2만 원 주고 사왔던 유기견 입양해서 치료비를 수술비 1,200만 원 그것도 빈 카드 빚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믹스견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사왔는데 치료비를 200 몇십만 원을 왜? 내 가족이니까. 저의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견문철도 괜찮습니다. 갯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고 자동차가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자동차 잘못 1도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도 모두 다 환영하겠습니다.